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거고, 현재 시장 장 시작한 이후로도 여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72,200원을 찍은 시점에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하게 나와야 될 이 조정 구간이다. 당연하게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와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여기에 대한 근거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조정 끝나고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댓글로 폭등 가자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오늘 금요일도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즉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핵심적으로는 기관과 외인들의 이 매도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힐 수가 있겠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매도세들이 많이 나온다. 이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인들, 즉 이 세력들의 수급세 자체들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는 분명하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외인들의 매도 이후에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졌다. 즉 11선 자체를 뚫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5년도 1분기 실적이 어땠죠?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영향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60% 감소를 했고, 일부 수주 지연과 이 일회성적인 비용 자체가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또한 정치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두산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논란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로 공매도의 거래가 재개가 된 이후에 꾸준하게 이 매도세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공매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비어있는 주식을 빌려와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방식, 즉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수익을 실현을 하는 이 집단들을 공매도 세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하락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이 달러가 상승함으로써, 달러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이 원가에 대한 이 에너지 수입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도 주가 하락에 일조한 요인이다 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하게 이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SM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스터빈 국산 PBR 기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반등 가능성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리는 게 아닌 구조적인 성장 동력과 정책적인 지금 지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함께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61,550원, 61,000원 선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한 상태이며, 이 RSI는 80에서 87%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 스토캐틱스는 약 90 이상으로 이 과열 신호 상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고, 31선과 11선 그 사이에 21선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약 9% 이상 이격이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7주 연속 양봉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오던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한 뒤에 44% 상승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장기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수급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인과 기관이 약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강한 매수세가 그래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외인이 4월 달의 내역을 한번 보시면 하루에 106억 원 이상의 순매수한 기록도 나타나고 있고, 행동주의 펀드, 이 얼라인 파트너스 등도 장기 투자처로 판단을 해서 자산을 확대하고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러한 변동성 확대를 경계를 하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느낌인데,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횡보를 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 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 개인은 약 500만 주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에 반해서 외인과 기관계에서는 당연하게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력들의 흐름을 항상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면서, 이렇게 수급세가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 즉 여기에 대한 재료들 자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악재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과 수주, 그리고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이 AI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부탁드리면서, 지금 분명하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지만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뚜렷하기 때문에 댓글로 폭등 가자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이 세 가지 구조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6월 말부터 이 외인들의 투자자들이 강도 높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이 강도 높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25일 기준으로, 이때죠. 6월 25일 기준으로 하루에 이 외인들이 105만 주 이상 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기관도 44만 주 수량을 동반 매도하면서 하방에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당시 고점이 얼마였죠? 64,700원이었는데 이 부근에서 음봉이 출현을 하면서 5일선을 이탈을 했고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투심에 대한 약화와 강한 매도세가 유입된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적 부진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준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함이 드러나고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 적자들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PER 산출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평가 구간에 대한 이 의구심을 자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차트상으로 보면 해당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 후에 횡보하던 박스권을 이 하락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이 조정의 흐름으로 진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나 정책적인 부분, 이러한 리스크들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사례는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란들과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고, 일부 언론에서 이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형성된 이러한 상승적인 채널이 붕괴가 되고 MACD 값이 하락하는 등 기술적인 약세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곧 무엇을 뜻한다? 이 반등 신호를 강하게 줄 수 있다. 이 반등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충분히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SMR 수주 확대 가능성과 체코나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들 그리고 국내 가스터빈 국산화 성과 등 구조적인 성장 요인은 여전하게 유효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반등 흐름들을 볼 때 중간에 나타나는 21선을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면서 당연하게 회복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주가 하락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산업과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관점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원자로 SMR에 600조 원의 시대가 왔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카티스 등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주가가 당연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 이 수급이 악화되고 실적도 부진하고 정치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60% 이상 감소를 하고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해외나 국내 시장에서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러한 SMR 테마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다? 이 SMR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국제 원자력 기구는 2035년까지 이 SMR의 시장 규모를 600조 원으로 전망을 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SMR 확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현 정부에서도 이 SMR에 대한 육성을 국정과제로 포함을 시켰고, SMR 특별법까지 발의가 되면서 정책적인 지원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나 테라파워 등등 이 미국의 SMR 기업들의 주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이 핵심 파트너다.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전력기술은 국내 SMR 설계를 총괄을 하고 구조나 전기 그리고 기계 계측 등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이 국내외 프로젝트 확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핵심 협력사로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SMR은 대형 원전과 달리 여러 지역에 분산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카티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카티스가 어떤 기업이라고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고도화된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SMR 확장 가능성과 함께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수급과 실적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MR이라는 구조적 성장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나 글로벌 수주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반등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2030년까지 SMR 매출 3조가 넘나라는 기사인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죠. 이 SMR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으면서 2030년에는 매출만으로 3조 3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SMR 매출이 1,000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즉 5년 이후에 3조 3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케일 파워 내에 SMR 프로젝트 자체가 구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여기에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향후 5년간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1조 9천억 원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되며, 엑스에너지로부터는 1조 1천억 원, 테라파워로부터는 5천억 원 정도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이 SMR 부문의 영업 가치를 4조 원에서 33조 원까지도 상향을 조절을 했습니다. 이 SMR 매출 비율이 28년도에는 64%, 29년도에는 78%, 그리고 2030년도에는 90%에 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미뤄왔던 이 SMR 전용 생산 라인에 대한 이 투자,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6천억 원 정도는 추가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에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1,100억 원의 정도 투자금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 금융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기자재 공급을 넘어서 이 SMR이라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를 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과 그리고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꼭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이렇게 강력한 인사이트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가에 관한 내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AI 시장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수혜주로 거듭이 났다. 목표가가 KB증권에서 83,000원까지 1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당연하게도 유지라고 밝힌 사실이 있는데 KB증권 리포트의 핵심은 뭐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AI 시장에서 산업의 확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도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은 대형 원전이나 SMR 그리고 가스터빈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의 이 인프라 측면에서 빠르게 그 중심에 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원전 확대와 SMR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용 LNG 발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두산은 현재 이 대형 원전 4기 그리고 SMR 모듈 12기 가스터빈 8기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이 SMR은 이러한 생산량이 실제로 반영이 되면 AI 기반의 전력 수요 증가 흐름과 맞물려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당연하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들에 관해서 이 국내 정책 변화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 정부가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동시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으니 향후에 AI 산업의 확대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SMR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수단으로 채택될 경우에 내수 시장 확대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AI 시장이다. 이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SMR 기반의 설비 투자가 강화되고 정책 수혜 가능성이 결합이 되면서 두산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이며 KB증권이 목표가 83,000원으로 상향한 이유도 이런 부분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은 단기 실적보다 구조적인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지나서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글로벌 수주 확대, AI 산업 연계까지 겹겹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쌓여가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 인지를 해주시고 특히 이 SMR과 가스터빈 중심의 설비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과 국내 시장에서의 확장 기대 그리고 에너지 믹스 전략 안에서 원전 활용도가 높아지는 구조는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성장 기반 자체가 탄탄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 이 구조적인 변화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렌드에 올라탈 준비, 지금이 딱 그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뭐라고 했죠? 폭등 가자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제왕이었습니다.